현재 우리 농업은 인구 노령화와 재배 면적 감소,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 등 불안 요인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농업 경영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농업 제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 향상, 농산물 유통산업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도 갖고 있다. 성역과도 같았던 신선 과수 시장에 몰아칠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 선진 농업국의 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 세계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이탈리아의 경쟁력을 통해 우리 과수 산업, 특히 사과 산업의 미래를 예견해 보자. 세계인의 대표 과일 사과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산맥 북부를 원산지로 하며 약 4천년 이상의 역사처럼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비단길을 따라 동으로는 중국, 서로는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사과는 17세기 후반 우리나라에 들어오며 국민과일로 자리 잡았다. 세계의 사과 품종은 약 2,500종이 넘으며 빨간색부터 초록, 황색까지 다양하다. 또한 대추만한 크기의 사과에서 핸드볼만한 사과까지 크기 또한 다양하다. 현재 사과는 세계 63개국 492만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7천만 톤이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사과 면적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새로운 품종과 가공 제품 등이 개발되며 소비가 다시 늘고 있다. 사과가 처음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지역은 유럽이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유럽이 사과 생산을 주도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가 1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 사과 생산국은 중국이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사과 생산국은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비해 재배 면적이 36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13분의 1로 재배 면적당 생산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모델로 이탈리아 사과 산업을 꼽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과 브랜드 멜린다 조합의 경우 생산 기술 향상으로 1헥타르에서 57.6톤을 생산하고 있다. 멜린다 조합의 농가들은 사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밀식 재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밀식 재배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의 증가가 재배 면적 증가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사과 재배 체계가 바뀌었다. 사과 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농업인들과 전문가들이 이탈리아의 남티롤 생산 시스템을 모델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식 재배다. 밀식 재배는 심은 지 5년 후부터 최대 수확량을 보이는데 나무 한 주당 2박스의 사과 수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간격을 2m에서 1m로 줄이고 폭도 4m에서 3.5m로 줄이게 되면 1헥타르당 23톤 생산해서 60톤까지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획기적인 이탈리아의 재배 기술 도입만으로는 우리의 사과 산업이 변화 발전될 순 없다. 이탈리아 사과 경쟁력은 바로 사과 생산 농업인, 유통업체, 조합, 그리고 교육기관, 지도기관 등의 철저한 역할 분담과 상호유기적 관계 유지다. 또한 이 모든 것 뒤에는 이탈리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 사과 재배 농가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주산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또한 품종 혁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생산량 증대에 꼭 필요한 품종 개발을 위한 노력. 현재 이탈리아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후지 품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후지 사과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후지 사과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지만 이탈리아에는 거의 없다. 멜린다 조합에서도 이 후지 사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사과 산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경쟁력은 바로 체계화된 농업 교육이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주도하에 획일화된 교육을 받는 농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 교육, 전문 농업인력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지도기관과 농업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도사와 컨설팅 전문가들의 분업화를 확실히 하고 있다. 정부, 교육기관, 그리고 이탈리아 사과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합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멜린다 조합인데 이 조합은 법인 형태의 협동 조직으로 1997년 시작됐다. 4,200명의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사과를 조합에서 처리하며 까다로운 재배 관련 세부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멜린다 조합의 사과는 글로벌 품질,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앞으로 멜린다 조합은 생산자, 즉 회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멜린다 조합은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과 분야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이런 명품 사과를 재배하는 4,200명의 사과 재배 농업인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탈리아 사과 산업의 가장 핵심인 농업인들. 이들은 소신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농업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업 생산국을 보면 각국의 자연 환경과 역사, 경제와 문화 상황에 맞게끔 농업을 발전시켜왔다. 이탈리아 사과 산업 역시 그렇다. 우리도 우리의 자연과 농업 환경,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지도, 연구, 교육과 만났을 때 사과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이제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재배 체계뿐만 아니라 조직, 정책, 유통 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 사과 시장의 개방화 물결이 거세다. 이에 따라 사과 생산국들은 각자의 경쟁력으로 그 물결을 헤쳐나가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수준의 사과 산업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 2001년 이후 세 나라의 사과 수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량이 안정되지 못하고 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일본은 2001년 2175톤에서 2007년 25,728톤까지 약 12배의 증가 추세이고 중국은 2001년 30만 4천 톤에서 2008년 115만 3천 톤으로 약 4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출 단가에서는 우리나라가 킬로그램당 1,975달러로 일본의 2,844달러보다 약간 낮지만 중국의 606달러보다는 약 3배 이상 높다. 시장 개방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중국이다. 우리보다 저렴한 사과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 품종이 바로 후지다. 물론 중국의 후지 사과와 우리의 후지 사과는 품종은 같으나 재배 기술의 차이만큼 품질에서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품질의 차이는 줄어들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03년 우수농산물 지역 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11개 품목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사과가 들어가 있다. 이후 사과 재배 지역에 대한 구조 조정, 대대적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중국 사과 산업 발전과 함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산 사과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산 사과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경쟁이라면 우리 사과의 품질, 생산 경쟁력을 빨리 높여 당당히 맞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과 산업 발전은 곧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사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세 장목반이나 개별 농가 중심의 유통에서 첨단 전문 유통센터를 통한 과학적인 유통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사과 산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즉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농촌 어메니티와 연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국내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기술 개발 강화로 외국 품종이 아닌 국산 품종의 생산 및 수출을 도모해야 한다. 네 번째, 고부가 안전 사과 생산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과 재배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주요 병해충 발생 변동 및 문제 병해충 방제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사과 재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사과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과라는 인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고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글로벌 GAP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멜린다 조합과 같이 강력한 생산자 조직체 등을 통한 강소농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실정에서는 산지 유통센터 이용률을 높이고 이것을 통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거대한 세계 농산물 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농업 강국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회는 있다.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은 존재한다. 목표 시장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국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농산물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의 꿈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농업 선진국들은 환경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킨 친환경 농업 브랜드와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며 농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상과 토양 조건 등 사과 재배 환경이 세계적으로 열악하다. 하지만 일본 최고 품질 사과에는 없는 깊은 향기와 달콤함이 우리나라 사과에는 있다는 것이다. 110년의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사과 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이 되길 기원해 본다.